그들은 복잡한 복도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폭력 행위가 월요일이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돈으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지울 수 있고 권력으로 의료 기록을 조작할 수 있으며 공포로 목격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 전쟁터를 헤쳐나온 어머니는 부패한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딸의 생명이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울 때 그녀는 단순히 해답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특권과 침묵으로 쌓아 올린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하는 힘이 되었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의로 끝맺었다. 가을 아침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사이에 학생들이 주 통로를 가득 메우며 시작되었다. 김민지는 머리를 숙이고 교과서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인파 속을 헤쳐나갔다. 가족이 청수시로 이사온 후 이 학교에 다닌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르다는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선은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고, 어떤 시선은 호기심에 가득 찼지만 어떤 시선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그때 그녀는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를 등 뒤에서 들었다. 박태준이 그의 측근들과 함께 인파 속에서 나타났고, 나무 스포츠 장비 방망이가 어깨에 무심하게 걸쳐져 있었다. 방망이 손잡이에는 박태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이는 학교 프로그램의 절반을 지원하는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다. 그의 친구들은 때를 지어 김민지에게 다가왔고 씩 웃으며 그녀를 애워쌌다. 김민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태준은 그녀의 가방을 잡아차에 낚아챘다. 그녀의 책들은 반짝이는 바닥에 흩어졌다. 학생들은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둘러싸고 원을 만들었다. 휴대폰이 즉시 튀어나왔고 수십 대의 휴대폰에서 빨간색 녹화 표시 등이 깜빡였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고 흥분된 목소리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중계했다. 김민지는 소지품을 모으려고 했지만 박태준은 발로 차 날려버렸다. 군중은 웃었다. 교사들은 그 장면 가장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 선생, 영어 교사는 폴더를 더욱 꽉 쥐고 외면했다. 박태준 가문에 반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직업을 잃고 명성을 잃고 이 마을에서 미래를 잃는다는 것을. 방망이가 천천히 신중하게 올라갔다. 김민지는 올려다보며 이제 더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박태준 유산기금, 체육관을 개조하고 구내식당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한 조직. 학교 이사회 의석을 차지하고 시의회를 장악한 바로 그 조직. 박태준이 휘둘렀다.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끔찍한 균열 소리가 난 후 숨 막히는 듯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김민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 아래로 피가 고였다. 군중은 흩어졌다. 비디오는 이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고 있었지만 몇 분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작권 침해, 위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 구급차가 12분 이내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김민지를 들것에 실어 옮겼고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고 눈은 감겨 있었다. 청수의료센터에서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심각한 두부 외상, 뇌출혈, 유도 혼수 상태. 그녀의 어머니 이수현은 20분 후에 건설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민간인 생활에서 군대에서 보낸 세월처럼 이 순간을 준비하게 해준 것은 없었다. 이수현은 응급실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딸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안정되었고 얼굴은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고대의 강력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 지역에서 군인들을 지휘했다. 그녀는 사격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금 의식을 잃은 딸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나타났다.
박 선생은 지쳐 보였고 그의 수술복은 얼룩져 있었다. 그는 부상, 혼수 상태, 불확실한 예후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수현에게 의료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부상 원인 줄로 시선을 옮겨 차갑게 멈췄다. 학교 복도에서의 우발적인 추락. 이수현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김민지의 관자놀이에 있는 멍을 보았고 원통형 물체 타격과 일치하는 패턴과 팔에 있는 방어 상처를 보았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었어요. 이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박 선생은 불편하게 몸을 비틀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알아요. 하지만 보고서는 행정실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보험에서 특정 문구를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이수현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나요? 의사는 시선을 돌렸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왔어요. 이수현은 그 첫날 밤을 김민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기계적인 호흡 소리를 들으며 보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3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다. 한 통은 그녀가 훈련시킨 전직 군인에게 갔고 지금은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또 다른 통은 교육차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민권 변호사에게 갔다. 세 번째 통은 학교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학부모 연락처에 갔다. 이수현이 다음 날 아침 교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위협적으로 설계된 방을 발견했다. 유리벽, 값비싼 가구, 박태준 가문의 관대함을 기념하는 명판. 교장은 맞춤 정장 차림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연습된 듯 차가웠다. 이수현 씨, 김민지의 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교장은 폴더를 책상 위로 밀면서 말을 시작했다. 이수현은 그것을 열었다. 똑같은 거짓말, 우발적인 추락, 목격자 없음, 카메라 오작동. 그녀는 천천히 폴더를 닫았다. 제 딸은 50명의 학생들 앞에서 방망이로 맞았어요. 진짜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교장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행히도 저희 감시 시스템은 그날 유지 보수를 받고 있었어요. 비디오 증거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사건 버전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이수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렇다면 제 목격자를 찾을 거예요. 그녀는 교장실을 나와 곧장 학교 미디어 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학교 뉴스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혜나, 이도현, 박서연을 발견했다. 그들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김혜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수현은 30대들을 바라보며 만들어지고 있는 군인들을 보았다. 얼마나 저장했니? 이도현이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다. 전부요. 모든 각도에서요. 그들이 맞기 전에 백업했어요. 이수현은 폭탄처럼 조심스럽게 드라이브를 잡았다. 그럼 우리는 전쟁을 할 거야. 그날 저녁 이수현은 제도적 학대의 피해자를 변호하며 명성을 쌓은 변호사 최서연을 만났다. 최서연은 침묵 속에서 영상을 검토했고 그녀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졌다. 그것이 끝나자 그녀는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의를 방해하려는 음모예요. 병원, 학교, 어쩌면 경찰서까지. 박태준의 영향력은 얼마나 깊숙이 미치나요? 모든 곳이에요. 이수현이 대답했다. 박태준은 학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병원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의 법률 회사는 마을 사업체의 절반을 대표하고 있어요. 최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송 그 이상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운동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학부모부터 시작했다. 이수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아마도 12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전에는 침묵했던 학부모들,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학부모들, 불만을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던 학부모들.
이수현은 방 앞쪽에 서 있었고 김민지의 의료 사진이 편집되지 않은 잔혹한 모습으로 벽에 투영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현은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의 권위를 담아 말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우리를 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틀렸어요. 방 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한 아버지가 일어섰다. 제 아들은 작년에 입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스포츠 부상이라고 불렀어요. 폭행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싸우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씩 공유했다. 수년간의 폭력이 은폐되고 증거가 파괴되고 가족이 협박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한편 박태준의 저택에서는 비상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박태준은 긴 테이블 머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값비싼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계산적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교장, 부교장, 병원 행정관, 가족의 법률팀이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학부모들을 조직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언론에 가고 있어요. 청수시를 넘어서 퍼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해요. 부교장이 불안하게 말했다. 회장님, 영상이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삭제하기 전에 저장했어요. 박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한 번 두드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신해야 해요. 딥페이크, 편집, 조작, 무엇이든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는 홍보 이 세계로 몸을 돌렸다. 캠페인을 시작하세요. 이수현이 불안정하고 강박적이며 딸의 사고를 관심을 끌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우리가 끝낼 때쯤이면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방역은 며칠 만에 시작되었다. 모든 지역 뉴스 방송국은 박태준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고 비디오의 진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유료 해설자들은 이수연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코치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사건을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편집된 클립을 게시했다. 학부모들이 시작한 해시태그 김민지를 위한 정의는 봇과 트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수연은 이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군정보부에서 진실은 여러 방어층으로 요새처럼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최서연은 모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긴급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혜나, 이도현, 박서연은 3개 학교에 걸쳐 학생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각 학생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원본 영상을 백업하고 배포했다. 이수연 자신은 매수할 수 없는 독립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쇼에 출연했다. 전환점은 김민지를 처음 치료했던 간호사 강혜리가 이수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을 때 왔다. 그들은 자정의 주차장에서 만났고 강혜리는 마닐라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사본을 만들었어요. 원래 의료평가, 사진, 박 선생의 메모 모두 이것이 추락이 아닌 폭행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요. 이수현은 봉투를 받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강혜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저에게는 김민지와 같은 나이의 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바랄 거예요. 이수연은 간호사를 안아주었다. 용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증거, 비디오 영상, 그리고 늘어나는 학부모 연합으로 무장한 이수연은 학교 이사회에 공개 청문회를 요구했다. 박태준은 유죄로 보이지 않고는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내러티브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동의했다. 청문회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화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고 수백 명이 더 밖에 있었다. 지역 및 전국 언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학교 이사회는 무대 위에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박태준은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수현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최서연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증거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이 있었다.
청문회는 교장이 학교의 공식 버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김민지는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고 그 사건은 감정적인 부모에 의해 비극적으로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건을 모호하게 보이게 만드는 편집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었다. 여러 이사들이 동정심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최서연이 일어섰다.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학교 서버에서 삭제되기 전에 복구된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태준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다. 이에 있습니다. 그 영상의 진위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최서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법의학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도록 합시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지 않는 한 말이죠. 군중은 웅성거렸다. 이사회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영상은 대형 화면에 재생되었고 수정 없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박태준이 김민지를 조롱하고 있었다. 방망이가 올라갔다. 타격. 김민지가 쓰러졌다. 강당은 숨 막히는 듯한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학부모들은 울었다. 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최서연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혜리의 의료 문서를 제시했고 변경되기 전에 원래 평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김예나, 이도현, 박서연을 불러 증거를 삭제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 그녀는 학교 이사회의 자체 네트워크가 허위 저작권 주장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비디오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IP 주소를 공개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외침으로 바뀌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학부모들이 일어서서 구호를 외쳤다. 이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태준은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과 권력은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여파는 빠르게 다가왔다. 박태준은 형사 고발을 당했고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 소년원과 보호 관찰을 받았다. 박태준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더 긴 형량을 피하기 위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교장과 부교장은 해고되었고 자체적인 법적 결과를 맞이했다. 의료 기록 변경을 지시한 병원 행정관은 사임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수현의 운동이 청수시 전체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녀가 만든 학부모 연합은 독립적인 감독위원회, 의무보고, 프로토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시행을 강요했다. 모든 학교에는 변조 방지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영상은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백업되었다. 학생들이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공격 후 18개월 후 김민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회복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2년 후 그녀는 새로운 경영진의 이름이 바뀐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로 돌아왔다. 그녀의 복귀 첫날 학생들이 복도를 따라 줄을 서서 그녀가 걸어갈 때 박수를 쳤다. 그녀가 쓰러진 자리에 기념 명판이 설치되었고 침묵이 끝난 곳에서 정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민지는 연사가 되어 주 저녁에 학교를 여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설 것을 장려했다. 이수현은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교육개혁에 전념했고 주 최초의 학생 안전 담당 이사로 임명되었다. 최서연의 법률회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시스템 변화를 강요하는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급 효과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다른 가족들도 너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다. 다른 부패한 시스템이 폭로되고 해체되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학교가 폭력, 특권, 책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전국적인 숙고가 되었다. 공격 5주년에 청수시는 지역사회축제를 열었다. 시내 광장은 이수현과 김민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가족, 학생, 교사, 개혁가들로 가득 찼다.
김민지는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연단에 서서 연설했다. 그녀의 관자놀이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보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5년 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지는 흔들림 없이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것이고 권력이 항상 승리할 것이고 정의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의미하지 않는 단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침묵은 진정한 적이고 두려움은 진정한 무기이며 그것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수현은 군중 속에 서서 딸을 바라보며 병원에서 보낸 끔찍한 아침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감사합니다 이수현과 김민지의 용기가 제 아이를 구했어요 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시장은 이수현에게 도시 열쇠를 수여했다. 주지사는 김민지 법을 법으로 서명했고 주 저녁의 학교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수현이 가장 기억할 순간은 그날 저녁 늦게 어린 소녀가 수줍게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였다. 이수현 씨, 소녀가 말했다. 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당신과 김민지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당신이 김민지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저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소녀는 이수현을 꽉 안아주었다. 용감해지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현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용감했어. 보여줄 수 있는 허락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너는 다른 누군가가 용감해지도록 영감을 줄 거야. 그것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야.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것이 단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축제가 음악과 연설과 기쁨의 눈물로 밤늦도록 이어지는 동안 이수현은 조용한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며 5년 전 그 아침에 김민지를 영원히 잃을 뻔했던 때를 생각했다. 그녀는 싸움에 동참한 모든 학부모,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퇴학을 감수했던 모든 학생, 진실을 권력에 말할 용기를 마침내 찾은 모든 교사를 생각했다. 싸움은 잔인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차 안에서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고 반대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했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고 돈으로 결과로부터 면역을 살 수 있고 힘 있는 자는 항상 힘없는 자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이수현과 김민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은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 완벽하지 않고 끝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국을 전복할 수 있는 세계, 10대의 용기가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세계, 정의, 진정한 정의가 충분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면 가능한 세계. 김민지는 별 아래에서 엄마에게 합류했고 그녀의 손을 이수현의 손에 끼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너를 쓰러뜨리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시작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